작품 연구반 작가님께 조합 포터스쿨 김철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비사진을 찍으러 경복궁에 갔는데 비가 오다가 촬영할 때쯤 비가 그치는 바람에 식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참석하셨던 작가님들께는 제가 우비를 하나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비사진 이제 촬영하실 목적으로 이제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우비를 하나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보관하고 계셨다가 쓰시면 되고요. 참석하지 못하셨던 작가님들 것도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관해 놨으니까 나중에 교육실에 오시게 되면 제가 별도로 따로 또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진 촬영 방법, 그 다음에 합성 방법 몇 가지 핵심 정리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촬영법, 우리 메타 정보,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감도, 이 부분은 비사진은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 셔터 스피드를 작가님들이 직접 통제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25분의 1초 정도면 일단 기본 출발은 무난하실 겁니다. M모드, 셔터 스피드를 통제하려면 M모드나 S모드여야 되는데 M모드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S모드는 셔터 스피드를 작가님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적정 노출에 맞게끔 카메라가 조리개를 담당하다 보니까 비사진은 조리개를 약간 개방하는 게 비를 담는 데 좀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S모드에서는 원치 않는 조리개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비가 안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M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를 정하시고 조리개 값까지 정하시는 겁니다. 노출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감도, ISO 감도를 오토로 풀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 이 밝기에 따라서 ISO 감도를 오토로 풀어 놓으시면 계속 적정을 유지해 주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촬영하시는 거죠. M모드이긴 하지만 ISO 감도를 오토로 풀어놨다면 이 부분은 카메라에 맡기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 찍어보시고 전체의 밝기가 너무 과도하게 밝다라고 하면 강제 노출 보정 값을 조치하시면 그 값에 맞게끔 감도가 억제되면서 통제가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 기준으로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비가 많은 양이 오든 적은 양이 오든 비가 낙하하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이 낙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속도는 계속 일정 속도이기 때문에 125분의 1초면 어느 정도 비가 흘러내려오는 길이 막대가 보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늦추시게 되면 125분의 1초의 한 스탑 아래인 60분의 1초, 그 다음에 한 스탑 더 아래인 30분의 1초까지 내려가시게 되면 그만큼 길이가 그만큼 더 길어지겠죠. 이 길어지는 양의 정도는 작가님들이 작품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25분의 1초에서 250분의 1초로 올라가게 되면 짧아집니다. 500분의 1초까지 올라가면 거의 조그맣게 막대처럼 살짝 보일락 말락 하고요. 1000분의 1초가 넘어가면 비가 떨어지는 게 딱 정지가 됩니다. 움직임의 흐름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 작가님들이 비를 떨어지는 방울을 그대로 정지시키실 건지 흐름을 잡으실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30분의 1초부터 꼭 손 들고 하시는 상황이시니까 VR 손 떨림 방지 기능은 꼭 키셔야 됩니다. 단초점 렌즈로 VR 기능이 없는 렌즈로 30분의 1초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흔들림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DSLR의 F마운트 렌즈의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의 스탑 수가 보통 한 3스탑 반 정도쯤 됩니다. Z 미러리스의 Z 렌즈는 5스탑 정도 되고요. 만약에 3스탑이라고 하면 30분의 1초로 놓고 찍어도 1스탑, 2스탑, 3스탑이니까 손떨림 방지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 30분의 1초로 찍는다면 250분의 1초. 그러니까 VR 기능을 키신 상태에서 30분의 1초로 두고 촬영하시게 되면 마치 VR 기능이 없는 렌즈로 250분의 1초로 찍은 것 같은 정도의 흔들림을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3스탑 정도의 양이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도움을 주는 그런 값이거든요. 그래서 꼭 손떨림 방지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Z 미러리스 쓰시는 작가님들은 5스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빗줄기를 길게 만약에
만들고 싶으신 상태에서 손으로 들고 찍으실 때요. 15분의 1초 그 밑으로 하나 더 다시 15분의 1초에서 한 스탑 더 아래인 8분의 1초까지도 손으로 들고 찍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DSLR은 최소 30분의 1초 VR 기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값을 말씀드리면 DSLR은 30분의 1초부터는 가능하시고요. Z 미러리스는 8분의 1초에서도 가능합니다. 5스탑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리개 값 좀 많이 개방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개방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렌즈의 조리개 개방도가 2.8보다 더 많이 벌어진다면 더 벌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의 대략 빗줄기면 이 정도면 250분의 1초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계속 사진을 보시다 보면요. 빗줄기, 떨어지는 낙하 속도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보면 대략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길이면 250분의 1초. 이렇게 많은 양이 보이는 이유는요. 억수같이 쏟아붓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바로 역광으로 실루엣 상태로 이렇게 역으로 등지고 찍을 때 이럴 경우에 빛을 받은 빛방울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당기는 겁니다. 빛이 없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양이 줄어들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순광으로 비추든 측광으로 비추든 역광으로 비추든 어쨌든 이 내리는 비에 별도의 인공적인 조명이 가미해진다면 조금 더 강렬한 이런 비사진을 또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역광 앞에 전과 마찬가지고요. 지금 앞에 전 같은 경우에는 날카롭죠. 이거는 지금 조리개 신도를 조인 상태입니다. 어차피 뒤에 배경은 피해 가려서 안 보이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를 개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 멀리 있는 비까지 조명의 영향을 받은 비가 다 담기고요. 이 사진은 조리개 개방도를 많이 개방해서 뒤에가 포커스 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빗줄기가 보이긴 보이지만 많이 좀 뭉개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근접한 상태, 이 모델이 서 있는 위쪽에 차양막이 있고 비는 저 멀리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뭉개지는 정도가 앞에 첫 번째 사진과 이 사진이 조금 다른 거죠. 이 사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이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비와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모델은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후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죠. 요거는 1000분의 1초 가깝게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1000분의 1초 가깝게 살짝 봤을 때 한 640분의 1초, 500분의 1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 비 떨어지는 게 길이가 이제 동그랗게 보이기 시작하죠. 보통 1000분의 1초 아래쪽에 더 셔터 스피드가 빠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쪽에 떨어지는 게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는 물꽃 왕관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비가 쭉 내려오고 길이가 이 정도 되죠. 이게 125분의 1초 정도의 이 정도쯤의 깍두기가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 요것도 이 정도면 250분의 1초. 빛이 자연광이긴 하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바깥쪽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극명한 이런 대비가 있을 때 어쨌든 앞에 전면의 피사체들이 실루엣 형태를 띠고 있는 정도라면 거기에 나머지 뚫려 있는 이 빛은 비를 명확하게 아까 인공조명으로 역광으로 쏜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를 개방하지 않으셔도 비가 담깁니다. 자, 이런 사진들 우리 이거 그 옛날 그 사진 철학 강의 해드렸을 때 그때 했던 비슷한 그 연출 사진입니다. 여기 비가 이렇게 좀 안 오잖아요. 비가 아주 떨어지는 양도 보면 거의 비가 보슬비 정도 좀 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 내리는 거는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합성 방법으로 또 비를 같이 묶는 방법도 있으니까 후반부에 합성 방법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경우입니다.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비가 떨어져서 터지는 느낌이 거의 없죠. 보슬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안개가 뿌옇게 짙게 드리워져 있긴 하지만 비가 오기는 오이지만 아주 비가 살랑살랑 보슬비가 내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비가 안 보이겠죠.
뭐 이렇게 빌방울이 맺혀져 있는 그런 스냅 사진이나 이런 감성 사진을 촬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조리개를 많이 최대한 다 개방하시고 포커스는 바로 앞에 있는 물방울에다가 유리 차창에 이렇게 카페에서도 마찬가지 비 오는 날 카페 창에 물방울이 붙여져 있는 이런 상태하고 야간에 도심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량 불빛하고 같이 또 곁들여서 찍으시면 또 멋스러운 스냅 사진을 또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이상이시면 되고요. 앰버 두고 감도는 자동으로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조리개 최대 개방하시는 거죠. 1.8이다 그러면 1.8 다 개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폭우처럼 오죠. 폭우처럼 오는데 상대적으로 하늘의 빛이 조금 밝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비가 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 사진이 내리는 흐름이 보이려면 태양은 안 보이지만 태양의 위치를 인지하셔야 되고 태양을 등진 상태로 비가 오는 쪽 방향에서 배경이 어두운 쪽으로 찍으시면 비가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밝은 부분은 안 보이죠. 어두운 배경일 때는 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산 검 부분 이런 부분하고 저 뒤에 가로수 부분 어두운 부분은 비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 결과물의 특성을 잘 인지해 두셨다가 촬영하시게 되면 실패 없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딱 굳었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1000분의 1초를 넘어가는 촬영입니다. 그리고 앞에 근접한 곳에 터지죠. 요거는 플래시를 빵 하고 같이 터뜨려 주셔야만 이 떨어지는 이 알들이 섬세하게 알알이 이렇게 사진 안에 박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플래시를 발광을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근접한 곳, 여기 저 뒤에까지 밝아지지 않는 거는 이 플래시는 선광이 근접한 곳까지 보통 TTL로 찍으시면 제일 무난하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광량으로 팍 터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량은 작은 광량은 저 뒤에 있는 멀리 있는 배경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메타 정보, 셔터 스피드에 따른 노출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감도는 자동으로 맡길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인지하셔야 되고 등지고 찍으셔야 되고요. 네. 태양이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는 쪽을 확인하시고 태양 등 뒤쪽으로 그렇게 찍으시고 배경이 어두운 쪽 방향으로 하셔야 빗방울이 보인다라는 거 그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M모드 조리개는 2.8에서 5.6 더 개방이 된다면 더 개방하셔도 좋습니다. 감도는 오토, 출발은 125mm 기준이니까 한 스탑씩 올려가면서 다 찍으십시오. 같은 장소 한 장만 찍지 마시고 분위기를 계속 바꿔서 촬영해 보시는 거죠. 30분의 1초, 한 스탑 위에 60분의 1초, 한 스탑이 125분의 1초, 한 스탑이 250분의 1초, 한 스탑이 500분의 1초, 한 스탑이 1000분의 1초 이렇게 해서 총 6장을 찍어서 각 분위기별로 따로따로 한번 보시는 겁니다. 네. 노출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감도를 오토로 풀어놨으니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비사진 촬영법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드렸고요. 우리 합성하는 방법은 다시 또 영상 제작해서 추가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